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그 유명한 구본영이 지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본영 씨는 매우 유명한 컨설턴트 또 1인 기업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오늘 책을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 중에서는 어제의 인간으로 오늘을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치의 개념은 언제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싫든 좋든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화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고요. 삶에는 어떤 흥분이 있어야 한다. 일상은 그저 지루한 일이나 노력의 연속만이어서는 안 된다. 어제 했던 일을 하며 평생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경당과 같이 사나운 직업이다. 부지런함은 미덕이지만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구본영이 이끄는 자기혁명은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그 둘을 연결지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변화 경영 전문가로서 저자의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는 1인 기업가로 다시 시작하라는 자기혁명의 구체적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평상시에 항상 사람이 어떤 패턴을 코드에 우리가 새로운 코드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만은 그 코드에 익숙해지면은 하나의 패턴이 되면은 그게 또한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간다 이런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판 서문에는 보면 나는 나를 혁명할 수 있다 이런 그 제목으로 신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채찍을 쓰지 않는다. 신은 우리를 시간으로 가르친다. 는 발타자르 그라시아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한 일이다. 결혼은 행운이었고 글 쓰는 사람이 된 것은 우연히 찾아온 필연이었다. 인생의 길을 떠나 갈림길에 이를 때마다 현실의 이름으로 늘 무난한 사선의 길을 선택해온 평범한 남자가 고심하여 내린 두 번의 선택은 축복 같은 최선이었다. 두 번의 최선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 길을 찾게 된 것 그리고 그 길을 힘껏 걸을 수 있게 된 것에 무릎을 꿇고 감사한다. 아내와 나는 두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 그것은 가장 빛나는 신의 선물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듯 내 10살짜리 첫 책도 세월과 함께 깊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시간과 어울리지 못하고 틈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이 책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난이 지독히 나쁜 이유는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 안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엄청난 유산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가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얼른 꺼내보고 싶었다. 선물을 받은 아이가 포장을 뜯어보고 싶어 하듯 이 책은 껍질을 뜯고 나의 내면을 탐구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참으로 가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를 몰입하게 해주었다. 이 책은 나를 위해 쓴 첫 번째 책이었고 내가 최초의 독자였다. 나는 이 책으로 살고 싶은 세상을 찾았다. 나는 나를 혁명할 수 있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다. 이렇게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초판의 서문에도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초판의 서문에 마음을 열고 욕망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유함이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라면 채찍을 잡는 하인 노릇이라도 나는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드는 길을 따를 것이다 하고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시대에도 부유함이 좋은 것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때는 마음에 드는 길을 따르는 것이 부유함에 대한 욕망을 잇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에 드는 길을 걷다 보면 부유함이 따른다는 것이다. 다양함과 전문성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미래는 전문가들에 의해 부가 분배되는 사회인 것이다.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낚시꾼, 고객의 눈을 가진 사업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예술가, 그들은 모두 전문가이다. 그들은 욕망에 따라 자신의 시간을 그곳에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보통 사람은 일상에 매여 평생을 산다. 욕망이 없는 삶은 이미 속세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욕망과 화해하고 대항해 싸우는 수도자가 될 필요는 없다. 나는 욕망을 사랑한다. 욕망만큼 강력한 모티베이션은 없다. 일상의 삶은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삶이 어려운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다. 욕망이 죽어가기 때문이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우리 몸속에 이미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병은 마음에 있다. 욕망을 잃은 삶은 죽은 것이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참으로 이 변화를 잘 읽어야 읽고 따라야 된다는 부분을 설득력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잘하는 일에 시간과 힘을 집중할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바로 휴먼 네트가 중요해진다. 이때 공존할 수 있는 모델 윈윈이 가능해진다. 이건 설명하고.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모든 것은 변한다. 예,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2장에는 누가 개혁에 저항하는가. 이성적 존재이지만 합리적 존재는 아니다. 3장에는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4장은 1인 기업가로 다시 시작하라. 5장 비전은 위대한 미래의 모습이다. 6장 자신과 만나기 위한 산책길. 7장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5가지. 이렇게 총 7장으로 크게 나누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이 부분에 의해서 보면은 가치를 만드는 것은 사람만이 언제나 필요한 가치를 만드는 사람만이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치의 개념은 언제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싫든 좋든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변화를 생활의 기본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다. 아울러 그 변화의 방향을 알고 자신의 욕망과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당당한 사자가 아니라 보기 흉하고 구부러진 등을 가진 낙타이다. 단순한 노동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회의 하층 구조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래는 전문가들이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지식사회이기 때문이다. 미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변화의 추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의 경제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작업이며 그 바탕은 강력한 자기혁명이다.
우선 혁명적인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IBM의 PC 사업부에서 일했던 한 영업사원은 PC 장사는 배추 장사라고 버릇처럼 말한다. 며칠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배추처럼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모델과 기종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명예퇴직을 한 대기업의 중력은 퇴직을 하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드러놓았다. 어느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임을 말해주는 명함이 없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은 생계의 수단을 넘어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구분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변화하는 기업에는 5가지의 개혁 방향이 있다 하는 이 제목에서는 전문 지식이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장악한 지식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식 사회가 가지는 의미다. 해서 여기에 5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변화하는 기업에는 5가지 개혁 방향이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종전의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피라미드 조직에서 이렇게 조직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조직의 그런 피라미드 조직의 탑다운 방식의 그런 어떤 조직으로서는 감당해내기 힘들고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위주의 운영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말이다. 그러므로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찾아내기 쉽지 않다. 프로세스란 말은 자주 쓰이지만 과학적인 정의 없이 통용됨으로써 혼란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영학 용어 중에 하나이다. 우선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웹스 사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위나 작업으로 특히 제조 과정 연속 작업이나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통상 말하면 PDC의 어떤 흐름을 입력과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직 구성도는 수직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수평적인 범부서적인 노력이다 하는 말이고, 프로세스는 바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범부서적 수평적 부가가치 과정인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일 때 조직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효율적일 때 조직은 재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지 못하고서는 시장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된다. 아주 잘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팀의 시너지입니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기업의 운영 체계를 바꾸는 하드웨어적 노력이라면, 팀워크는 이 프로세스대로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적인 힘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반자로서의 협력업체. 협력업체를 동반자로 판단하고 협력업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고객 중심 경영. 이게 최근에 경영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이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원천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앞에도 설명했지만 많은 방대한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어디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5가지라는 제목으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일은 그대와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이다. 옷소매조차 서치지 못한 인연이니까 잊어버려라. 하기 싫지만 잘나는 일 역시 그대를 불행하게 만든다. 평생 매여 있게 하고 한숨 쉬게 한다. 죽어서야 풀려나는 일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싶고 잘나는 것을 연결시킬 때 비로소 그대 빛나는 새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많이 하고 싶은 것들의 기다란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석양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일주일 보내라. 기다란 목록에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말라. 혹시 생각나는 것이 더 있다면 다른 종이에 적어라. 그리고 종이 한 장에는 나의 묘빈명이라고 크게 적어라. 그리고 또 다른 종이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적어라.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한 가지의 기준에 따라 당신의 목록에 있는 하고 싶은 일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장의 새로운 종이에 옮겨라. 그 유일한 기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선종에 적되 그 옆에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함께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 목록입니다. 그때 또한 잘하는 것이 있다. 어떤 얘기는 지혜를, 어떤 얘기는 지식을, 다른 얘기는 믿음을, 또 다른 얘기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또 어떤 얘기는 실천력을, 그리고 또 어떤 얘기는 앞날을 내다봄을, 또 어떤 얘기는 분별력을, 다른 얘기는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또 어떤 얘기는 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나니, 이게 성경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 능력 이런 부분들은 타고난다는 그런 그대 또한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기한 조합입니다. 욕망과 지능을 연결하라. 욕망과 지능.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일은 그대와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이다. 옷소매조차 서치지 못한 인연이니 잊어버려라. 하기 싫지만 잘하는 일 역시 그대를 불행하게 만든다. 평생 매여 있게 하고 한숨 쉬게 한다. 죽어서야 풀려나는 일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을 연결시킬 때 비로소 그대 빛나는 새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 나온 겁니다. 일상의 자유. 하루에 2시간은 자신만을 위해서라.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시간은 오직 일상 속에만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몇 개를 사기 위해서, 몸에 걸치는 옷 몇 벌을 사기 위해서, 잡동사니 몇 개를 더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은 꿈에 쏟은 시간의 양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숙련과 기록이라는 부분에서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멈추지 마라. 며칠 하다가 그만두지 마라. 며칠 있다가 다시 계속하겠다고 다짐하지 마라. 욕망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이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도 있고 또 내용이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면은 매우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구본영 작가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좋은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